목청 높인 한동훈과 원희룡. 공통점은 지금 현 정부의 장관들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미묘한 경쟁 중일까요? 지금 사진은 두 인물이 같이 있는 사진이죠. 표정도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 제목을 보니까요. 자, 그럼요. 우선 두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게 해주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기본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네, 잠깐 부연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건이 있고, 그러니까 집이 있고 그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설명드리면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네. 야당안 같은 경우는 근데 거의 그거에 가깝거든요. 그 액수를 대납해달라라는 취지고 그 손해를 그대로 국가가 떠안아달라는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거는 이번에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하는 좀 더 게 좋을 것 정리된 같습니다. 안을, 구체적인 안을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뭐 이건 법률적인 개념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금융이나 복지 내지는 긴급 어떤 이 생활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기존 피해자들한테는 소급 적용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미 낙찰이 돼버린 그래서 퇴거당한 분들인가요? 네. 예, 그 부분들 다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앉아버리니까 마음이 편하네. 시청자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지금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각각 법무, 국토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 속에서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뭔가 끝났는데도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쉬운 것 같은 느낌까지 들고요. 원희룡 장관은 바닥에까지 앉아서 기자들하고 뭔가 거의 토론처럼 브리핑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국민의힘 관계자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 사기 사건 두 장관 모습, 차기 주자 주도권 싸움을 놓고 미묘한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인다. 아,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주호 전 의원. 게다가요, 요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포 골드라인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연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마약 수사, 마약 단속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각자 뭔가의 자기의 주제를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공통점 또 전세 사기 가만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서로를 지금 의식하고 견제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저거를 보면서요. 예.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는 게 언론의 속성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 제가 존경하는 그 언론인이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뭐 꼭 그런 의도는 아니겠는데요. 그리고 두 분이 워낙 뭐 그 유명한 또 수재들 아닙니까? 뭐 유명한 그렇게 수재들이고. 꼽히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스펙도 너무너무 쟁쟁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보여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저거는요. 미묘한 경쟁인지 신경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거는 뭐 나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더 잘하나 게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이 문제 해결사로서 더 대중들이 환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고 뭐 이게 할 것인가? 정책 그 담당자로서의 그런 거니까 저거는 우리 한국 정치의 고질적 방패는 누가 잘하나 게임을 안 하고 누가 덜 못하나 이건 게임을 최소한 해가지고 잘하기 게임이다 지금. 네, 이건 누가 더 잘하나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저런 게임은 권장할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원희룡 장관은 전세 사기 그 대책 발표하면서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내가 더 얘기해도 될까? 이런 취지고요. 그러자 그걸 듣고 있었던 한동훈 장관은 저는 좀 길게 해도 될까요? 뭔가 계속 발언 기회를 얘기하고 싶은 모습이고 원희룡 장관은 바닥에 앉아서까지 뭔가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판단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 서로 중에 누가 누구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까? 좀 견제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글쎄요. 원희룡 장관이 조금 더 견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예. 이 두 분이 이제 지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접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렇죠. 하면 1등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일문일답 하는 거 보면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꼭 이기려고 들기 때문에. 꼭 이기려 이기면 든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요즘 행보를 보면 이제 원희룡 장관은 전세 사기라든가 또 예.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또 한동훈 장관은 뭐 건건이 나와서 뭐 이 야당 할 때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 아, 뭐 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사실 며칠 전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짝 또 껴들었어요. 오. 오세훈 시장이 직접 껴들은 게 아니고 예. 오신환 정무부 시장을 통해서 예. 김포 골드라인은 건설 당시에 시장은 민주당 그리고 운행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미묘한 경쟁들이 살짝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갔네요. 네네,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이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 예. 뭐 차기 대선에 출마할 거냐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는 뭐 무조건 출마할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도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을 마무리를 해야 마무리해야 되는 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라든가 또 피해자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 장관들이 좀 나와서 실력 있는 예. 장관들이 국정을 딱 잡아 쥐고 예. 책임 있게 추진하는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김용주 전 의원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박종희 전 의원이 오세훈 전 시장까지 끝내서 3명이 대선 주자급인데 다 뭔가 총선 때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민주당에는 지금 대선 주자라고 꼽히는 분이 여론조사 등장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활약이 꽤 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사실 숫자로 보면 예. 좀 궁하죠. 아, 그리고, 궁하다. 예. 아. 이제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어쨌든 도지사를 하고 계시는 전남 전북 예. 그런 분들 또 광역단체장 또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 뭐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 간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자원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솔직히 대선 자원들이 좀 부족하다 우리 당이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잠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이른바 제3정당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선 주자 누구냐? 이 뜻은 안 보인다는 뜻일까요? 새로운 정당이라고 해서 인물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3당이 등장하고 거기서 또 다른 대선 주자 김종인 전 위원장 과거 얘기를 보면 별의 순간을 보는 누군가 없으란 법 없다. 이 뜻은 지금 거론되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 뜻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남겨서 뭐 오늘 좀 여러 언론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